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락폭이 진정세가 되는 그런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분 바이오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얘가 먼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넘긴 그런 하루였는데, 어쨌든 종합지수적으로나 시장 분위기로 보면 조금 쎄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키움증권이 지금 만에 마이너스 3.9%까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영풍재지 주가 제작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키움증권의 미수금이 5천억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키움증권 이제 자금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심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또 셀티리온의 얘기, 그리고 오스코텍의 얘기가 있겠고, 신용 반대매매 수급적인 요인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에서는 요게 1.3조가 아니라 8천억이었거든요. 3천억 정도 터지고 5천억 정도 터지면서 야, 사상 최대였다. 반대 매매가 20일에. 근데 오늘 또 5,500억 터지면서 사상 최대치. 2006년 이후에 이 정도 터진 거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17년 만에. 이제 반대 매매가 연속해서 시장의 시초가를 하락으로 만들고 그 충격으로 지속되는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면은 이제 미결제 위험 증가가 있는 종목들 조금 묶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신용 제한을 걸었습니다.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 반도체. 여태까지 보면 23년도에 좀 핫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용 거래를 좀 막아가지고. 근데 웃긴 게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얘네도 다 빠져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빼고는. 그럼 지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난 이거 매력 느껴가지고 신용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깁니다. 고점에서 올라갈 때는 물량 받으라고 신용 허용하고 아래 내려오니까는 신용 막아놓고 아마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음모론적으로 따지면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신용 잔고에 대한 그 우려감, 털만큼 좀 털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번 받쳐주는 그런 수급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오늘 여기서 코스닥 코스피는 약세를 돌아섰어요. 코스닥이 플러스를 제가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이거는 하락 개인이 만든 겁니다. 좀 시장이 밀렸고, 제약바이오는 좀 강세 2%까지 강세 보이다가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좀 강세해 보였어요. 왜냐면 얘네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선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다. 결국에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가 메리트, 아니 업종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건 좀 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또 셀트리온의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저가 메리트가 느껴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얘네가 주도 업종이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장 마감 2시까지는 별 흐름이 없다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1시 반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 매매 우려. 요걸로 이제 시장 그냥 떨궈 버리는데, 이때 기관과 외국인이 이걸 그냥 받아먹기만 합니다. 딱히 올려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게 아니라, 야, 니네 힘들지? 이제 터질 거잖아. 빨리 던져. 그래서 던지는 물량을 받는 정도였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내일이나 모레까지 또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느 순간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돌려 세우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내일 더 빠질지 모레 더 빠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욕이 더 이상 빠져가지고 이젠 더 나쁜 게 뭐가 있어. 새로운 악재 뭐가 있는데 이제 나올 거 좀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에선 그나마 좀 이게 거슬립니다. 현물에 대해서, 외국인 현물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게 들어와야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며칠 삼성전자 사러 들어오더니 오늘 또 낼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코스피 시장이 물음표 아직 좀 더 빠질 자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장중에 우리 브리핑 남겨드리면서 오늘 2357로 마감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뺄 거면 2338p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저는 최대 하락치로 보고 있거든요. 뭐 언더슈팅까지는 더 살짝 보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 정도 빠지면 이제 쫄자리 완전 아니다 라고 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오늘 빼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질 때 어쨌든 뭐 그냥 들어 올렸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티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좀 아침에라도 한번 더 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마감 시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차익에서 좀 잡아주다가 뭐 피차익은 그냥 일관되게 좀 매도를 쳤고, 뭐 파생 시장 논리대로 외국인이 사면 시장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내리고, 또 그죠? 외국인의 흐름, 외국인의 선물 시장 흐름대로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생겼었다. 다만 뒤에서는 몰래 코를 모으고 있다, 외국인이. 그리고 풋은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 풋을
100억어치 차익을 했어요. 그게 좀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하나는 좀 공고하게 이제 뭐 지수적으로는 뭐 빨매큼 뺐어. 뭐 많이 뺄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를 좀 싸게 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요 원절이 갔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얼마나 끌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크게 막 시장을 여기까지 버티신 분이라면 시장이 막 무너져가지고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 남겨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잠시 시장의 외부 요인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란 거는 기업의 가치를 모아놓고 평가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테마주나 아니면은 뭐 이슈가 붙어 있는 주식 아니면 기술주 막 이렇게 실적이 없는 근거가 없는 주식들보다는 좋은 기업과 또 사업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겠죠. 예를 들면 실적이 막 찍히고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근데 주가는요. 이 실적이 상승을 하다 보면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요. 근데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올 때가 있겠죠. 또 이렇게 같이 올랐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외부 요인, 뭐 전쟁이라던가 국제금리라던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시장은 쉬고 있더라도 이 기업의 실적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시 회복해서 갈 길을 갈 친구들은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지수가 하락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 심리가 무너져 있으면은 정작 이렇게 횡보만 해도 갈 수 있는 종목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좋은 비즈니스인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 시장이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도 뭐 하방에 대한 포지션, 뭐 콜풋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롱숏이라고 하는데 이 롱숏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거든요. 그게 바로 10월 2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스닥이나 뭐 S&P나 다 다우나 억지로 밀었는데 왜 억지로 밀었다 표현을 하냐면은 나스닥 시장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빠지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은 나스닥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나스닥 빠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국채금리랑 완전히 역상관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나스닥의 그 종합지수가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가.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국채금리 빠진데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에 뭐예요? 돈의 힘으로. 어떠한 그 쇼포지션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걸로 돈의 힘으로 밀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오늘 아침에 미 선물 열리면요. 양봉 길 거예요. 플러스 0.2에서 0.3%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떤가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미선물은 양봉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억지로 금요일 날 찍어 누른 거에 대한 회귀를 좀 시키고 있는 거다. 자기 그 가치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선물에 반영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시장 잠깐 푹 올렸다가 뭐 랠리를 만들지 아니면 내려쳤다 올렸을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좀 예상하고 싶었는데 야 그냥 뭐 올렸었다 내렸었다가 올렸다 다시 이렇게 질질 빠지는 지저분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세력 형님들이 끝까지 신용 반대 매매를 얻어먹고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뭐 파생 시장 포지션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좋은 주식도 싸게 받아 먹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이고 글로벌 증시상으로 우리나라만큼 빠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고 우리나라의 PBR이 지난주에 0.83%까지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때 0.73까지 떨어졌고 리먼 때도 0.88을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PBR이 완전 작살이 나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0.78배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 때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게 이 우리나라 EPS 관련해가지고 기업 가치들 청산 가치랑 비교해가지고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금리 인상하고 이러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처받고 있는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회복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대감도 실릴 뿐더러 실제로 저점을 2분기에 찍고 3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 저점을 위협하는 증시의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 그건 너무나도 외부 요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달러 인덱스도 좀 거슬리는 위치. 그리고 원달러는 다만 고점 갱신은 못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1354원, 53원 막 이런 데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도 일단 5%를 뚫어봤다가 이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5%가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거 뚫리니까 오늘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국채금리 신념으로 이제 5.25% 여기 정도까지 한번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시장에서 어느 순간 국채 신용물 채권 수익률이
5.25%까지 가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영해 버린다고. 근데 실제로 안 가? 근데 좀 여기서 오히려 4.9% 이하로 빠진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어느 순간 증시는요, 빠질 때 악재로 빠지지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악재를 씹어 삼키면서 올라갑니다. 전쟁 난 거 이제 무뎌지고 있잖아요.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결국엔 전쟁 얘기로는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헤즈볼라랑 뭐 격전을 하네 마네 이러면 난리 날 것 같이 하더니 그냥 뭐 뉴스 자체가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지금 배제되고 있잖아.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얘네들 전쟁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막 미사일 떨어지고 난리 났다고 해요 지금요. 제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얘네 하도 포커스가 집중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무뎌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고, 요 비트코인 이제 이게 뭐 저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국채 수익률도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의 성향을 가진 비트코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래가지고 증시가 지금 시시콜콜하니까 이 암호화폐 이거 진짜 더럽다 암호화폐 쪽 할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요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얘가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자산시장에 투기성 세력이 막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로 자금이 결국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조금 저는 씩 웃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야수의 심장을 꺼내서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램시마 SC 진펜트라 이제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는 뉴스인데 당초 올해 10월 달에 승인이 예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제 막 우리 베타즈 분들 중에서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인데 이거 가지고 주가를 엄청 띄울까? 전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저렇게 기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웠다. 빠진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못 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답이 너무 간결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뭐 주총도 있었는데 주총에 대한 선물이 아닐까. 주총장에서 좀 분위기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합병하는데. 그래서 요거 마치 딱 맞춰가지고 좀 합병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사주 3,600억 소각을 한다. 근데 이거 소각해서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나오는 거. 요거 받아 먹으려고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 결국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셀트리온은 주가를 떨궈 놓고 지금 원래 갔어야 돼요. 근데 이거 못 가게 하고 그냥 주가 떨궈 놓고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간당당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요 가격 하단으로 조금 만들고 있잖아요. 시세를. 그러면서 이거 너무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요거 주식 매수 청구권 받아 먹어야지 자기들도 회사 지분도 갖추고 소액주주들이 목소리 내는 걸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 소액주주 비중이 셀트리온 기준으로 한 66%인가? 요 정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요것 좀 누그러뜨리려고 아마 지분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 자체가 지금 너무 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가 원래 출발했어야 했다고. 앞으로 셀트리온에 다시 없을 가격이라고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또 주가 위치도 억지로 하단으로 찍어 누르기도 좋고 이런저런 이유 붙이기 좋잖아요. 뭐 국채 금리가 어쩌고 막 이러고 하면서 사실 근데 실적은 회복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전혀 반영 안 하고 주가 찍어 누르면서 싸게 일단 주가가 싸야지 총 금액이 낮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부대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식 매수 청구권도 공포가 심어가지고 뺏어내기도 좋고 겸사겸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통합 세트는 나오면은 이거 기업 가치 40조? 글쎄요 50조는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오늘 기권했다고 막 이거저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네는 국민연금 자체는 기권이 어떻게 보면 찬성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 YG엔터에 양민석 대표 이분 그 대표이사로 한다고 할 때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는 반대를 해. 근데 기권을 한 이유가 얘네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시스 이거 합병할 때 제일모직이랑 얘네가 찬성표 던졌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니네 삼성이랑 뭐 있지? 삼성 때 뭐 받아먹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연루되기 싫으니까 기권표 던진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다 싶으면은 합병 승인될 거니까 굳이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국민연금 기권했다고 막 악재처럼 막 주가 빠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했고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 얘기 드린 거예요. 장 전에 요거 살대로 램시마 SC FDA 승인됐다. 근데 참 좋은 재료 맞다. 그리고 시장에 기대감을 주는 재료는 틀림이 없는데 그동안 이미 시장에서 승인이 아니라 승인이죠.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고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안 간 건 맞지만 이미 지금의 주가는 램시마 SC가 승인 받는 거를 진펜트라가 이미 승인 받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던 주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회사 입장이나 세력 입장에서
결국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이하에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위로 올려놓는 재료도 될 수가 있다. 즉 셀트리온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15만 원이면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주식매수 청구권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떨궈야겠죠. 주가 15만 원 기준으로 떨구면은 야 이거 뭐야 주식매수 청구권보다 싸잖아. 그럼 이거 매도하지 않겠어요? 주식매수 청구권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내 것이고 만약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주가를 떨궈가지고 그러면 이거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막 16만 원, 17만 원 만들어. 그러면은 주식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기준가보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게 야 니네 그래도 주식매수 청구권 좀 뱉어라. 포기해라. 지금 시장도 무섭고 니네 우리가 이 가격에는 사줄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회사 돈으로 뺏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작업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좋게 만들잖아요. 요거 승인됐으니까 분위기는 좋은 주총을 만들되 주식매수 청구권 위로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죠. 너무 많이 나오게도 안 하고 너무 안 나오게도 안 할 듯 이런 식으로 이거 막 엄청 급등을 기대하는 분들인데 급등 절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겨드린 겁니다. 셀트리온 SQ 기준으로는 7만원 넘는 시세 나오면 아마 차 시즌 물량 많이 출해될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뭐 어디서 근처도 못 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위든 아래든 기준가 위로 셀트리온의 합병을 성공시킬 주가 위치를 만들면서 가장 회사에 부담이 안 가는 가격대에서 합병을 성사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몇 년 뒤에 셀트리온을 여러분이 주주가로서 남아 계시면은 주식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차후 몇 년 뒤에는 셀트리온이 역사적으로 저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렇게 가 있어. 셀트리온 주가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나면 셀트리온 주가가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11월 중순까지 셀트리온 주가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주가 보내면은 얘네가 의도하는 이 개인들한테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한 지분을 못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쉽게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진짜 빠르면 12월 초. 진짜 더 빠르면 11월 말이라고. 이거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하는 거를. 저는 제가 12월 중순에 셀티론 배팅해가지고 그냥 정지 먹을 생각 한다 23일에. 그리고 1월달에 열리는 거 기대할 거다. 왜? 1월에 통합 셀티론이 나오면 진짜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저는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급하지 않게 그냥 셀티론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주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빠진데도 셀티론은 버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근데 너무 안 나와도 안 돼. 요 애매한 구간. 셀트리온이 15만 원이면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되는 이런 밴딩을 적절히 만들면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 살짝 얘네도 눈치채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지 볼 거 아니에요. 회사나 세력이 그런 거 조절을 좀 할 것 같다. 원하는 물량 적절하게 좀 뺏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트리거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렉나자의 이제 초록이 제대로 공개가 되는데 제가 일전에 타그리소 그리고 얘는 화학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는 병용을 했을 때 리브리반트 이게 면역세포거든요. 굳이 따지면 얘네 합쳐가지고 이제 이중항체 해가지고 렉나자가 이제 표적이거든요. 이렇게 얘도 표적이고 타그리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용을 VS 딱 붙였어. 그랬더니 야 비슷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렉나자가 주가가 팍 빠진 거거든요.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이. 근데 실제로 얘네는 상용화가 안 돼요. 이거 화학 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 실제로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근데 얘네가 그냥 이제 연구는 해본 거거든요. 임상을 해본 건데 결국에는 얘네 넥나자의 경쟁은 이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요거 vs 타그리소 단독요법 요렇게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단독 대 단독으로 해도 비슷하고 병용 대 병용으로도 비슷해. 근데 렉나자 같은 경우 병용으로 하는 게 승인이 됐어. 타그리소는 이 화학 치료제를 승인 못 시키는 거야. 그럼 타그리소 단독 대 렉나자 병용으로 하면 당연히 렉나자가 더 데이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서 오늘 밤의 트리거는 OS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존 요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타그리스랑 비슷하게만 나와준다? 그러면 렉나자가 확실하게 좀 좋을 거예요, 주가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밤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를 보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렉나자의 데이터가 안 좋은 거예요.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럼 내일 우리 시장에서 오스코트 유한양이 박살나겠죠? 반대로 렉나자의 OS 결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일 오스코트랑 유한양행은 시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시 불을 뿜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오늘 밤에 빠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통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좀 빠지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더 빠졌거든요. HLB도 코스피 이전하는 만에 뭐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저거 합병한 애 만에 뭐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매각된 애 만에 뭐하면서 결국에 시총상이 대장주를 할 만한 친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기가 좀 애매한 발이 묶인 상이었는데 그 와중에 대장하던 게 유한양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꺾여버리니까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꺾였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 유한양행이로 오스코텍이 렉나자를 통해 가지고 살아나면은 다시 바이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 개선이 되면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가 오늘 밤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떠들지를 못해요. 11월 1일까지. 뭐 파월이 떠든 것도 뭐 사실 그냥 그 범주 안에서 떠들었는데 그걸 좀 매파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동결이 점쳐지고 있고, 요 퍼센티지 인상의 퍼센티지는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나와요. 이 PCE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선 유가가 좀 제외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되겠고요.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제 국채 수익률도 금리 동결하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리스크가 되는데, 이것도 일단 5%더 뚫어봤고 심리적 지지선인, 그리고 이제 점차 지금 또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재차 막 엄청 막 치솟는 게 아니면은 이제 또 여기에 또 익숙해집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S&P 500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EPS 추정치가.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주가만 지금 우리 시장 미친 듯이 밀리고 있다. 미국도 그냥 사실 쉬는 정도예요. 쉬는 정도. 그냥 쉬는 정도라고, 미국은. 이제 여기서 실적 좋아지면 가겠지, 미국.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코스피 신용잔고. 이거 제가 어제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려가지고 간단히 얘기 드리면 포스코홀딩스. 여기에만 지금 올해 들어서 신용잔고가 8천억 늘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요런 거. 코스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은 4, 5, 6에 어쨌든 이게 에코프로 빠지면서 한번 쉬고 그다음부터 특별히 막 엄청나게 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속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데 뉴스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안 팔린다, 뭐 한다, 전기차 별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H사나 뭐 K사 얘기고,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언제 하냐, 막 우리 시간도 바빠 죽겠고, 막 일하는 OECD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아가지고 막 충전 언제 하고 앉았냐, 막 시간이 금이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춤주춤한데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국내 사업만 하나요? 내수 사업인가요, 이게요? 아니에요. 지금 겨냥하는 게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일단은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여러분이 뉴스만 보고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차트 보면 그냥 뭐 키움증권 계좌살 나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들이 받았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이슈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얘네가 이제 신용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신용 매수 매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증거금 100%.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신용으로 이제 지금 가격이 이미 내려와서 좀 메리트가 생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용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들은. 그리고 좀 어, 신용 제한이 좀 걸리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구나, 이런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날 기분이 제일 나빴다, 요날. 이게 이날 차라리 빠질 거면 빨리 빠지고 올라서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개미 떠가지고 개미들이 못 붙게 도망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날 너무 시간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랐는데, 여기서 좀 기로다, 이거 만약에서 못 올리면은 이거 그냥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2423p 여기거든요. 여기 빠지면 이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고, 제가 밴드에도 얘기 드렸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밴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때 제가 밴드는 글을 잘 안 쓰는데 여기다가 글 쓰면서 얘기했어요. 이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갭으로 딱 죽여버리잖아요. 요런 거. 근데 지금 신용장고 반영분이 한 18.5조인데 요거는 이제 요날 것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어쨌든 여기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거 반영이 이제 내일 될 겁니다. 근데 막 5천억씩 터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17조 초반까지도 빠지지 않을까, 신용 잔고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6조 때 되면은 진짜 외국인이 그 정도 이상은 좀 빼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22년도 9월에 이때 신용잔고가 최저점이었는데 이때 16조 대였어요. 16.5조 요 정도였거든요. 16.5조 정도.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 자체가 지금은 세력이 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최대 하락치로 보는 게 2438p. 설마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진짜 설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까지 누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좀 잔인할 때 더 잔인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노란 시그널이 또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대단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 올라올 때 200일선을 못 뚫고 그죠? 200일선 못 뚫고 여기서 이렇게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뽑아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이 7% 정도 빠지면 곡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만 해도 벌써 9%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하락폭 자체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여기 최고가 위치에서 따지면은 한 20% 빠졌는데 이거 최고가 위치에서고 지금 반등폭 여기서 7%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대차게 빠진 게 한 15% 됩니다.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했어. 근데 조금 숨터주고 다시 또 빠져. 여기 주도주가 아니었으면 이걸 그냥 논스톱으로 여기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시 또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등했다가 또 소외당하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 잡주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체감상 지금 거의 700피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일단 이 이상에서는 더 빠지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민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진짜 찐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찐반등 나와가지고 꼬리라도 달 것이다. 오늘처럼 끝에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코스닥은 왜냐면 정말로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억지로 뺀 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노란 시그널 또 근데 반대에 또 노란 시그널 뜬다? 이것도 진짜 쉽게 보기 힘들다. 작년에 그냥 빠질 때 여기서 마지막 타칠 때는 노란 시그널 뜨고 반등했다가 다시 노란 시그널이 뜨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게 누르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노랑 만들고 결국에 막타 칠 때 노랑이 또 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은 와 진짜 지금 시장 정말 잔인하게 빼고 있구나. 보통 이 노랑이 한번 떴다가 이것도 대단한데 여기 떴다가 반등하고 또 내려왔는데 또 떴어. 그럼 거의 저점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빠졌다 반등하고 빠지면 노랑, 그리고 빠졌다가 반등했다 또 빠지면 노랑, 이런 식으로 조금 노란 시그널 보고서 좀 저점을 계속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죠? 계속해서 이 하락 시그널 좀 찾아보는 건데 와 지금은 진짜로 그냥 좀 잔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코로나 때만큼 공포심은 아닌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저도 유튜브 보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정말 이제 그 최악으로 좀 다다르고 있다. 반대 매매 뉴스도 나올 정도고 아마 뉴스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TV를 볼 때 2357 나오고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선은 아래를 보고 있고 이렇게 나오면서 좌절, 손이 머리 위에 올라 있거나 아니면 뒷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나올지 오늘 저는 공주파 뉴스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나올지 과연 한번 오늘 다 같이 한번 저녁 시간에 뉴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조금 해줬어요.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좀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고점 대비 20% 빠졌거든요. 다른 나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위에 7월 달부터 빠진 게 빠지고 반등하고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17% 정도 빠졌는데 종합지수보다 좀 제약업종이 많이 빠지면서 오늘은 반등을 좀 많이 해준 그런 형태로 나왔고 반도체 이거 저점 깨가지고 불안하실 수 있는데 이거 빠져도 금방 올라옵니다.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제가 이거 반도체 저는 안 한다고 했지만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 빠져도 뭐라 했죠? 빠져도 올라온다. 그래서 이 박스 이렇게 횡보를 좀 할 것 같다. 반도체 업종 간의 수급견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렸었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아마 이거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얘 뭔 말 하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왔습니다. 오늘 나름 좀 버티긴 했는데 제가 53,000원 요 가격대 53,000원, 54,000원 요 가격대 여기죠 정확하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눌리면 여기까지 오면 살랍니다. 6만원의 기회는 주거나 좀 할만한 구간이긴 한데 난 여기서 안해. 여기 오면 할랍니다 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왔어요 지금요. 이제 진짜 눌릴지 몰랐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그러니까 횡보 좀 해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나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 조금 보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끌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개념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걸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인데 아마도 지금 요렇게 잡아서 뭐 잘 올라오면 시장이 좋아가지고 올라오면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제 11월 지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이 끝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많이 안 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끝나면 한번 툭 눌러. 그래놓고 심리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통합 세트를 출범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좀 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정도에서 이거 사놓으면은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전제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잠깐 체크하면은 그냥 뭐 들쑥날쑥합니다. 뭐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넌 너희 길 가라 난 내가 길 갈란다.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왔다. 요 정도밖에 정리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전쟁 관련, 유가 관련, 에너지주, 전쟁에 관련돼서 이런 뉴스들이 묻어내지고 그냥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 가면은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전쟁으로 인한 증시의 위협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요거 빠지는 이유가 이제 테마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좀 베팅을 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응급제가 좀 오늘 셌는데 중국의 흑연 제재 이런 거 중국에서 흑연을 내보낼 때 이제 자기들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흑연을 거의 90%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요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흑연을 다각화하고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서 좀 광물 좀 이거 흑연 원자재 다각화를 하는 흐름 때문에 오늘 좀 잘 버텼고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얘네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에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막 올해 들어서 7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한 종목에서만. 한 종목에서 7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서 외국인 조금 들어오는 게 아마도 좀 중국의 흑연 관련된 그런 걸로 인해서 응급제 관련주가 조금 오늘 강했다. 그리고 LNF 유럽의 대규모 수주 나와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다. 요 정도. LNF 사실 억울하죠. 뭐 테슬라가 재고 좀 쌓아놓으라고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안 팔리니까는 그냥 재고 LNF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고 손실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나가지고 박살난 건데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탐머티 이제 탐머티 대주주가 코인테크거든요. 얘네 좀 이렇게 호재에 붙으면서 이렇게 상한가도 갔고 딱히 뭐 2차전지도 오늘 쉬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도 그냥 쉬는 흐름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는 놈만 가는 자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 왜 빠졌어?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얘 왜 빠졌는지 그냥 어떤 찌라시가 돌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릭파마라고 기술 수출했어요. VIN 보로노이 007 브로네이 07인가? 아무튼 요거 이제 기술 이전 오리게다 한 건데 7천억 규모로 얘네가 이제 에스모에서 데이터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꽤 좋습니다. 완전간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도 다 자세한 데이터까지만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하지 못했어요. 장중 보느라.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좋아가지고 이제 같이 또 뛰는 모습이었는데 얘는 어쨌든 낙폭 과대도 있었으니까 그냥 자연 반등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자연 반등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들어왔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의 주가는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오늘 밤에 나올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의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오스코텍이 장 막판에 빡 땡겼거든요. 요거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렉나자의 데이터가 좋으면 내일 뭐 오스코텍의 유한양이 적당히 오르겠지만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기대 심리가 붙어서 좀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의료 미개용 기기주 제가 계속해서 좀 주요한 섹터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좀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실적은 얘네는 우상향을 무조건 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먼저 가서 지금 종합지수가 빠질 때 같이 좀 쉬는 흐름 요렇게 그래서 키높이를 좀 맞추는 실적이랑 키높이 맞추는 작업이고 다시 또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면 야 그래도 얘네 실적 좋지 하면서 다시 갈 거예요. 의료 미용 기기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겠고 다른 종목들은 좀 그렇게 막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냥 노는 흐름이었어요. 그냥 2차전지도 그냥 그랬고 에코프로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빠져서 좀 심리를 흔들었는데 그래도 좀 아리꼬리 달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78만 원 요거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무서울 거 없다. 이제 얘를 보면서 다른 2차전지 후발을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에코프로가 70만 원이 깨지면 얘를 사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2차전지 후발이 될 만한 종목들을 매집해야 된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내가 이거 2000주 후발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자마자 좀 더 지수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겁먹지 마세요. 이거 결국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수급으로만 보면 장비주가 좀 괜찮던데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뭐 테마주도 뭐 네옵시티나 이런 애들도 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좀 흘러가는 모습 이런 거를 차후에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싶다.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짧게 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은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이거까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미국은 빠지고 이렇게 박스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작살이 나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에 지금 괴리감 엄청나네. 네, 이러고 있으니까 요거 지금 신용 반대매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2차 차인데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상위권 종목들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전부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보내면은 결국에는 좀 강한 시세를 우리 코스피가 보여줄 것이다. 요거까지 이야기 드려보겠고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어제 라이브에서 다뤘던 퀀트 분석 요거 되게 재밌거든요.
실제로 어제 좀 라이브 오신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어요. 이거 편집할 시간 있으면 편집해서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도 좀 봐주시면은 아마 좀 뭐야 이렇게 되고 있어? 야 그럼 시장 여기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좀 그런 게 가늠이 될 정도로 좀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